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닷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시노트 고등수학 상 2단원 문제풀이 17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기말고사까지도 파이팅 해봅시다. 자, 곧바로 17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항식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차 다항식이고 fa나 fa 플러스 3이나 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fa나 a 플러스 3이나 0이 된다는 건 fx는 0이라고 하는 제가 방정식을 만들게 됐을 때 이 방정식의 근으로서 a와 a 플러스 3을 갖는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렇게 봐드려도 상관은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식 갖다 놓으시면 이런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통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많이 이용하죠. 3차 방정식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거 계수들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근을 갖다가 내가 일단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게 되면 자, 간단 개념 첫 번째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그냥 합하시게 되면 얘는 여기 x제곱의 계수의 부호 반대로 하셔서 그냥 a 플러스 4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근을 두 개씩 짝지어서 곱했을 때 그 값은 여기 x제곱 x의 계수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은 여기 상수에 있는 거 부호 바꿔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일 때 한정으로 얘기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달라졌을 때는 그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근으로서 뭐가 나와 있느냐, 현재 a와 그리고 a 플러스 3이 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갖다가 내가 모르니까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세 근을 합한 것, 즉 2a 플러스 3 더하기 b가 a 플러스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계산해 주시게 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씩 곱하는 거 만약에 귀찮다면 세 번째부터 갑시다. 세 근을 곱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a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자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요. 요거 마이너스를 밖에다 놓고서 이렇게 묶어서 a-1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양변에 마이너스는 서로 사라지게 될 테니까 플러스로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갖다가 a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a는 나눠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 가장 현명한 처사는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a로 묶어주게 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여기는 a제곱 계산하시면은 플러스 2a-3이 되겠고 여기 있는 거 플러스 5a-5a로 건너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2a-8은 0이 된다. 그러므로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a 플러스 4, a-2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함으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0,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a를 다 더하셔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선생님 하시면 정답이기는 한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만 하면 풀이가 끝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거 양쪽하는 a의 개수 몇 개예요? 라고 이제 문제를 바꿔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a는 0이랑 마이너스 4랑 2 되니까 이제 3개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1번이랑 3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2번 조건까지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되셨습니까? 그러면 2번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조건을 가져와서 근은 현재 a와 a 플러스 3,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a-1입니다. 자, 그러면 둘씩 짝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거 2개, 그 다음엔 뒤에 거 두 번째, 세 번째 거,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세 번째 거. 자, 계산은 제가 한번 다 곱해 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3 곱하기 a-1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얘랑 곱해주시면 바로 써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a제곱끼리는 사라지겠네요. 그럼 a제곱 사라지고 3a랑 a랑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3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겠고 그 값이 4a-5가 나와야 돼요. 자, 좌변에 있는 것들을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자, 우변 먼저 써주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8은
0이 나와요. 자, 인수분해 주시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 이게 0이 되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이거나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낯이 익은 게 아까 전에도 a가 마이너스 4이거나 2였어야 됐었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4이거나 2였어야 했던 거니까 결국 만족하는 a의 값은 이 두 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a가 0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2번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자, 그러므로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4와 2였으니 네,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지워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172번 가보겠습니다. 172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 감마라 하겠고요. 알파랑 베타 중에서 실수는 하나뿐이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다. 그랬을 때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막막합니다. 왜냐면 세근의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야 되나 싶어서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시면 뭐 1밖에 안 나오고 뭐 둘씩 곱하면 그게 k다. 셋 곱하면 또 마이너스 k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밖에 안 나와요. 어쩌라는 거야? 자, 그럴 때쯤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쯤에는 한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식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면 이런 3차 방정식에서 뭔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요. 자, 이 값이 1-1 k 플러스 k가 되면서 네, 진짜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근 하나는 1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요. 조리제법으로 여기다가 1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곱해주시면 1 더하면 0 곱하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또 곱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0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얘는 인수분해가 x-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3차 요거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3차 방정식이 근이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 중 실수인 것은 하나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가 실수였다고 해볼게. 그러면 베타는 허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차 방정식에선 어떤 방정식이든지 간에 허근은 짝수개만큼 있는 겁니다. 허근이 하나만 있을 순 없어요. 반드시 허근은 둘씩 짝지어서 짝수개만큼 있고, 자, 그때 이 둘은 서로 켤레 관계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때도 이제 개수랑 그리고 켤레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근이 허근이 된다라는 거, 이게 짝수개만큼 허근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알파랑 베타 중에서 누가 실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근 여기 이미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1일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당연히 케이스를 나눠보겠죠. 첫 번째 케이스로 알파가 1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파가 1이었으면 이거 지금 문제 조건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파에다가 1 대입하시게 되면 1은 마이너스 2베타가 되면서 베타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왜요? 알파가 실수인데 베타도 그럼 실수가 나와버리잖아. 됐습니까? 알파랑 베타 중에 한 녀석만 실수라고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알파가 1일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네, 베타의 값이 1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였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알파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2였다. 그러면 알파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였겠죠. 자,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일단 이건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 근 중에 한 녀석이 지금 루트 마이너스 2였다 쳐봅시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켤레라고 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하다 보니까 베타 제곱이랑 알파 감마 제곱만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 값을 구해주시게 되면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결국 1의 제곱 더하기,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모르잖아요. 자, 제곱할 땐 상관없습니다. 제곱하시게 되면 결국 그냥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73번입니다. 지금 계속 내리 4점짜리만 나오게 되네요. 조금 어렵더라도 잘 이겨나가 봅시다.
173번에 3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렇게 식을 써놨는데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존재합니까? 네, 무조건 3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3개가 모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는 허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근데 여기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러면 얘가 실근 한 녀석이 허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허근은 한 개씩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허근은 2쌍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애초에 이 문제는 그러면 허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허근은 아예 없거나 2개 존재하거나 이래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얘도 실근인 건데, 그런데 그 셋 중에서 2 녀석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즉, 중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근의 형태가 약간 알파, 베타 같은 느낌이 된다라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 그렇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게 판별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판별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 식을 보면서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5 플러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되면서 a끼리 사라지겠고요. 숫자들끼리도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진짜 0이 되네. 따라서 x는 1은 저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지우고 조리법을 써서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x 값이 1, 자, 이거 1이라고 해놓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a, 0 그러므로 인수분해가 x-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근 하나는 1이 나오게 됩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케이스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베타랑 감마 중에서 하나가 1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을 중근으로 갖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베타랑 감마일 텐데 여기서 1을 집어넣으면 그게 0이 나온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중 하나가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뭐 베타가 1이었다고 쳐봅시다. 어쨌든 베타는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게 될 테니까 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저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요 1-4 플러스 a, 자, 그 값이 0이 나올 테니까 결국 a의 값은 3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타랑 감마가 1이 아닌 경우예요. 즉 베타랑 감마가 서로 그 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는 케이스인 겁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이게 는0이 된다고 했을 때 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판별식 써주시게 되면요, 짝수 판별식 쓰실 때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 값이 0이 나와야 할 겁니다. 따라서 a의 값은 4였던 거예요.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하니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7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에 174번 가보겠습니다. 174번입니다. 3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이 녀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다. 그 다음엔 얘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얘라고 할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우선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이 x제곱의 계수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둘씩 묶어서 그 값은 x의 계수 b를 가지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c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세 근은 요 밑에 있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저기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시게 되면요, 이제는 셋을 더합니다. 자, 그 값이 우선은 2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셋 중에 둘씩 곱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둘씩 곱해지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값은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을 다 곱해주시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나오게 되면서 그 값은 1이 나오게 돼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하면 제가 지금 사실 알고 싶은 건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a값, b값, c값은 별로 안 궁금해요. 자, 그러면 저는
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C라고 했으면 결국 C 제곱의 값은 양변 제곱하시면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의 제곱이 1이니까 이 말인 즉슨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의 값도 그냥 1이라는 것 뿐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C제곱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우선 공통적인 걸로 묶어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로 묶을 수 있겠고,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정리 통분만 조금 해주시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가 서로 두 번씩 곱해지게 되면 그냥 1의 값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은 그냥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였네요. 자, 그 값이 그냥 3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랑 비슷한 애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네, 바로 여기 있던 B였죠. 그 값이 그냥 3이었던 거니까 따라서 B 제곱의 값은 그냥 9였던 겁니다.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도 통분해 주시게 되면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값이 2가 나올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양변을 일단 뭐 모르니까 알파, 베타, 감마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그 값이 4가 나옵니다. 그런데 분모에 있는 이 값은 1이 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4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요, 결국 양변 제곱하시면 A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그 값이 4라는 걸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그래서 얘의 값은 4였던 거예요. 그러면 셋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린 여기 있던 4와 9와 그리고 1을 더해주시면 됐다. 정답은 1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조금 계산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히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셔서 정리하시면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175번 가보도록 할게요. 175번에 다음은 3차 방정식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건데, 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럼 보시면 알파가 3차 방정식 A의 한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진짜로 0이 나와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대입하면 진짜 0이 나올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는 0이 아니므로 여기서 이 말은 왜 나와요? 알파는 0이 아니라는 건 일단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알파가 0이었다고 치면은 얘 0, 얘 0, 얘 0. 자, 그럼 1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알파가 0일 일은 없겠구나 이래요. 그럼 알파가 0인 건 선생님 왜 따집니까? 하시면 오른쪽에 양변을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171번인가 문제 풀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숫자로 나눠주려고 한다면 그 녀석이 0이 아니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꼭 체크를 하는 거예요. 0이 아니다라는 걸. 그러면 양변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나눠볼게요. 나눠보시게 되면 1 더하기 2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3 더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 는 0이 될 겁니다. 2도 그냥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알파분의 1의 세제곱부터 썼네요. 그럼 얘부터 쓴다는 얘기네. 자, 그럼 얘부터 갖다 쓰면은 알파분의 1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는 이 뒤에 거 쓰시면요, 3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1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번이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일단은 요 가번 빵꾸는 요 3이었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두겠다고 했으니 P의 값은 일단 3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알파분의 1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 다음에 한 근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알파분의 1은 어느 방정식의 근이 될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 알파분의 1 자리를 갖다가 그냥 다 X라고 써버리시게 되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방정식에다가 X에다가 알파분의 1만 대입하시게 되면, 자, 그럼 위에 같은 모양이 되면서 그 값이 진짜 0이 나오겠죠. 자, 그러하니 이 방정식은 근으로 알파분의 1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결국 나번에 있는 식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갖다가 나번에 있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이것만으로도 사실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문제를 풀게 되면 나번에 알맞은 식을 fx라고 할 때 f2의 값을 구해다오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2만 대입하시면 8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1 되면서 계산해 주시면 2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아까 구했던 p는 3이었던 거에다가 25까지 더해주시면 정답은 2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할 겸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베타랑 감마도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와 마찬가지 방법을 하시게 되면은 베타분의 1도 베타분의 1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고요. 또 감마분의 1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을 얼른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하셔서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를 빨리 찾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걸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76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이 녀석의 한 허근을 z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z 더하기 z반은 또 마이너스 2다. 실수 k의 값을 구해다오 했네요.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k-1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한 허근이 근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z라고 둘게요. 얘가 허근인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허근은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허근은 반드시 두 허근끼리는 켤레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z바라고 써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또 한번 이용하시게 됐을 때 세 근을 다 더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z 더하기 z바인데 그 값이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 k-1이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z 플러스 z바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고 알파 마이너스 2는 k-1이다 있는데 별로 재미없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 할 게 없으니까 포기. 자, 그러면 선생님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싶을 때쯤에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혹시라도 인수분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인수분해 될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봤는데 x에다가 1 대입해보시면요 저 값이 1 더하기 k-1 마이너스 k가 됩니다. 0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1을 갖다가 근으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 실수인 이 알파는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따라서 알파라는 값은 1이었던 거고 그리고 z와 z바를 더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 둘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나와야 했었겠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잘못 얘기했네요. 세 근의 합은 여기다가 부호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k-1이 아니라 1-k였습니다. 자, 그러하니 둘 더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k가 되면서 k의 값은 2가 됐어야 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다음에 177번 가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알파라 하겠다.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유명한 개념이죠. 지금 요거는 우선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좀 하면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근 중에 실근으로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 값이 0이 되는 걸 생각할 때 얘는 허근을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 자, 그 근 중에 하나가 지금 알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알파 바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 한 근이 허근이면 왜 다른 하나도 또 그 켤레인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qi면은 다른 하나는 p 마이너스 qi라고 그 전에 배웠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가는 걸 텐데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들을 일단 개념 정리할 겸 다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으로 알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하시면 진짜로 0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알파 세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알파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 구체적으로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저기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한 근은 알파, 다른 한 근은 알파 바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자 1이 나오게 되겠고 1이니까 1창의 개수가 1이니까 그 두 근의 곱도 1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 네, 0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이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알파 더하기 알파 반화, 알파 곱하기 알파 반화 1이니 묻고 있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니은도 참입니다. 다음에 디귿, 이렇게 이 세제곱과 제곱의 합이 똑같니 물어보고 있는데 각각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얘부터 해보시게 되면요,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알파바 그리고 알파 더하기 알파 바입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어서 그냥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알파바입니다. 그럼 이 값은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서로 다르네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8번입니다. 178번에선 이번엔 이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네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작은 것은 A, 가장 큰 것은 베타라고 두겠다. 그랬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4차 방정식으로 넘어오실 때는요, 자,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근을 어떻게 구해요? 또 무조건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무조건 x에다가 아무거나 일단 넣어보셔야 되는데, 기왕이면 어떻게 넣어보셔야 되느냐, 요 x 최고차항의 계수랑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상수항의 계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x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 보느냐, 자,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를, 지금 같은 경우 뭐 1이니까 네, 1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랑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상수항의 양의 약수.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6으로 생각해서 6의 양의 약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1, 2, 3, 6이 있겠죠. 자,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셔서,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1분의 1 혹은 마이너스 1분의 1 혹은 1분의 2 혹은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해서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7 같은 걸 집어넣지 말란 얘기예요, x에다가. 그럼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건 1을 많이 집어넣겠죠.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x에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이 값은 계산하시면은 진짜 0 나오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조립제법 해보시게 되면 1이 되면서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1 6 6 0.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뭐 해볼까 하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되네. 0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수 두 개를 찾았습니다. x 마이너스 1 하나랑 그리고 x 플러스 1.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식 갖다 쓰시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이것도 바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되겠어요. 그것이 0인 거니 결국 근으로는 마이너스 1 1 2 3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알파, 가장 큰 것을 베타라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4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79번 가보겠습니다. 179번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잘 보세요. 이 표현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3개가 실근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3개는 실근이고 하나 요 감마 델타만 허근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허근은 이렇게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허근은 2개 존재하거나 아예 없어요. 그러면 실근이 3개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다 실근이었던 거야. 다 실근인데 그 중에서 어떤 2개가 서로 중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은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라는 걸 돌려 얘기하는 거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선 그럼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뭘 어떻게 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아? 모르잖아. 4차적인 방정식인데. 그럼 뭐 해야 돼?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통해서 저거 인수분해 하셔야죠. 그러면 우선 x로는 묶어질 테니까 x로 묶어 보겠습니다. x로 묶어 놓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만들어지겠고,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애들만 인수분해 하려고 해보시게 되면 조립제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서 제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1 넣으면은 왠지 안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a 된다. 그래서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때
요 파란색 글씨 밑에다가 쓸게요.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x 이렇게 곱해져서 결국 근으로는 일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x가 0인 것과 x가 마이너스 1인 것.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라색 밑줄 친 애가 어떻게 근을 갖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여기 근은 내가 모르니까 여기를 갖다가 알파랑 베타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알파랑 베타 중에서 하나가 0인 거야. 0을 근으로 갖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x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 중에서 0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얘 누구 중에 하나가 0이어가지고 0 대입하면은 진짜 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 맞습니까? 그럼 0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다 0 되면서 남게 되는 게 a 플러스 2네. 자, 그럼 그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랑 베타 중에서 자, 근으로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면서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다. 즉 a의 값은 3이어야 된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건 뭐가 있느냐,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이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갖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게 되면은 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얘는 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근을 가지게 되는 건 0과 4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근은 0, 하나의 근은 4였으니까 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게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뭘 걱정하는 거냐면, 만약에 하나가 0인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해?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게 아니잖아. 네, 혹은 또 얘가 0인 중근을 가져버리면 네,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 그러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a의 값이 3이라고 잘 나와줬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a에다가 3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되면서 얘가 0이 되게끔 해주는 값은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5,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게 돼요. 자, 그러니 a가 3인 것도 괜찮아, a가 마이너스 2인 것도 괜찮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건 이번에는 이 셋 중에서가 아니라 이 알파와 베타가 그냥 지들끼리 서로 똑같은 거예요. 즉 중근을 갖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이번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케이스일 테니까 짝수 판별식 돌려주시게 되면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 값이 0이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a-2,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따라서 a의 값은 2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가 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모든 a의 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a의 값을 다 써보시게 되면요, a의 값은 마이너스 2, 3, 2, 마이너스 1입니다. 다 곱해주시게 되면 정답 12 나오겠어요. 자, 정답 12인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80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네 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지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가 나왔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저는 조금 되게 허무하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허무하게 나왔느냐면 현재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0이 된다라는 이런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4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근이랍니다.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하면 그게 진짜 0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a-9 알파 제곱 더하기 4는 진짜 0일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방정식 4차 방정식인 게 조금 안 입고 와서 저거를 2차 방정식처럼 그냥 생각해 볼게요. 제가 x제곱을 갖다가 라지 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 식은 간단하게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a-9의 라지 x 더하기 4는 0일 겁니다. 그러면 x 제곱이 라지 x였으니까요, 아까 전에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였는데 x의 값이 알파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라지 x의 값은 알파 제곱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2차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라지 x가 알파 제곱이면 는 0 됩니까?
되죠? 아까 전에 라지 x에다가 알파 제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 알파 4제곱 될 거고, 그럼 얘 알파 제곱 될 거야. 그럼 그거 아까 위의 식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2차 방정식은 알파 제곱을 근으로 갖는구나. 또 마찬가지 이유로 베타 제곱도 넣으시면은 그걸 진짜로 0이 될 겁니다. 그럼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가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 나름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해 주시게 되면 뭐가 나와요? 2a-9가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둘의 합이 5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니까 5는 2a-9다. 따라서 a의 값은 7이 나온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a의 값은 7이다로 결론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누가 작다 크다가 뭐 딱히 쓰이지는 않습니다. 안 쓰이고도 문제는 풀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181번부터도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